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하루하루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여름 초입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또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시는 분 사연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박앤미의 마음 약국 문을 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서로 의논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자, 지금 이제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마음약국 박현미 약사님. 저를 너무 괴롭히는 고민 약사님께 조심스레 꺼내어 봅니다. 저에겐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손이 시누이가 있습니다. 결혼 초엔 조언도 해주고 살림살이 하나하나 챙겨주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던 고마운 분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이 점점 무거운 간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제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밥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런 옷차림은 보기 안 좋다. 시시콜콜한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요. 말끝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따라오고 그 말에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면 누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더 외로워지고 그런 남편도 미워집니다. 약사님, 저는 이 잔소리쟁이 시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더는 저답지 않게 웃으며 넘기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시누와의 거리를 건강하게 두는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쉽게 남의 편인가? 우리 그런 말도 들어 친구들과 하죠. 근데 이 사연자분의 사연을 듣고 나서 우선 생각한 게 진행형이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도 그 마음들이 생각나서 이렇다면 뭐 복잡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처방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고민이 될 법한 게 10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뭐 옷차림부터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는 또 똑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누구나 한 집에 며느리도 되고 또 시누이도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이 되니까 아마 여기까지 사연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남편분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하는지가 궁금해요. 여기 사연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안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 너를 생각해서야라고 하시는데 그 우선은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남편분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신우하고는 남편하고는 같은 행세잖아요. 근데 또 물론 우리는 부인이기 때문에 급수가 더 높은데요. 하지만 삶이라는 게 그죠. 근데 우선 남편한테 먼저 이런 식으로 말고 두 분이서 뭐 이렇게 뭐 맥주를 한잔 한다든가 뭐 차를 한잔 한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여보 사실은 내가 시누이 이렇게 처음에 나를 도와주고 한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당신 있잖아 나도 이 정도 나이도 이제 더 들었고 예전에 초보주부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 좀 힘이 든다. 그 당신이 조금 중간 역할을 잘해주면 어떻겠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일단은 남편한테 먼저 도움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남편이 에이 뭐 그 정도로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는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요. 필살기 뭘까요? 칭찬요법입니다. 아마 시누이도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거나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누나들이 뭐 예를 들어가 큰 누나거나 뭐 이러면 엄마인 줄 알아요.
본인이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동생의 엄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아마 그런 게 지금도 저는 아마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미웃긴 해도 근본 그거는 사랑이거든요. 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또 동서를 또 뭐 며느리를 모든 우리 잔소리들이 듣기는 싫은데 조금만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여기서 좀 그한 거는 옷차림 있죠.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어가 음식이 이런데 옷차림 개인이 개성인데 이분이 뭐 예를 들어 옷차림까지 갔냐 안 나니 좀 우습기도 한데 어찌 보면 그분이 좀 순진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몰라 제 생각이 착각인가는 몰라도 그렇게 악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절대 마음속으로 꿍 하시지 말고 뭐 또 내색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형님 하면서 형님 말이 맞네요 이렇게 하면 형님 이야기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알겠죠? 이게 고단수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뭐 섭섭하거나 혼자서 생각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심정은 좀 약간 짜증도 나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생각해 봐 가지고 반대로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형님 몰랐어요. 형님이 가르쳐 주니까 맛있는데요? 더 그럴듯한데요? 또 옷차림 같은 게 이건 진짜 저는 개성이 강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옷 입는 게 더 예쁘게 보여 이런 말 할 적에 어머 형님 맞네요. 형님이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 그래 안 하더라도 이거 좋은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죠? 안 그래도 형님이 그렇게 말해 한번 그렇게 입어봤더니 어머 다들 예쁘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사연자분은 그 남편분도 다른 문제로 쏙썩이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연을 들었을 때 모르겠어요.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그 행님 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특히 여자라는 묘한 이 비사물은 그거를 감정을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분산을 해요. 내 가족한테 일어난 어떤 그런 거를 꾹 참고 있다가 만만한 그런 느낌으로 풀 때가 많아요. 그 사연자분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밖에 친구를 만났을 때 괜시리 아무 그것도 없는데 야 너 뭐 커피 먹으면서 뭐 소리를 왜 그렇게 내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마음을 반대로 해가지고 미웃게 보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 새로 제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제 저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아까 처음에 제가 남편이라는 말을 썼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아마 이분 남편은 아마 너무 어질거나 착하거나 아마 그런 쪽이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좀 이렇게 자기 좀 알겠죠? 무슨 말인 거.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도록 텀을 안 줘요. 만약에 누나가 자기 부인한테 어머니 뭐 이렇다 뭐 이러면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 일반적인 것 같으면 누나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동생으로서 누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있을 테고 또 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분명히 마음이 어질거나 그런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바다 뭐 이렇게 못하고 또 내 부인이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걸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분도 남편분도 어지신 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에서 누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나 기분 나빠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남편이 지금 하는 그게 좀 속상하긴 해도 이 사람 자체가 근본이 좀 어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있어요. 그럴 적에는 늘 제가 마음 이 약국을 하면서 늘 바탕에 지금 깔고 있는 게 긍정 모드에다가
제가 계속 그걸 첫 1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깔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우리가 미운 거를 미움으로 되받아치면 발전이 없어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내가 순화시켜 가지고 반대급부로 좋은 마음을 반대로 내보낸다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분은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계속 그거를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해오고 있거든요. 시청자, 애청자가 있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 또 하나는 뭐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정말 그렇다 할 때는 그 만남 횟수를 이제 10년 정도 결혼했으면 그 정도 그거는 되잖아요, 그죠? 만남 횟수를 줄이세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행님이 너무 막무가내고 진짜 답도 없다 이럴 정도 되면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뭐 집안일이든 뭐든 가족끼리 모임이 있을 때 그 정도 되면 나 이런 핑계 대고 안 가도 돼요. 진짜 안 가도 돼요. 그런 식으로 모임을 줄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너무 심하게 뭐 다 예를 들어가 둘이만 있을 때 하는 거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데서 그 정도로 한다면 이럴 때는 사연자분도 좀 화를 내도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럴 적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 화내면서 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형님 말은 너무 고마운데요.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형님이 자꾸 저한테 이러니까 좋은 자리에 왔는데 이제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눈치듯이 하면서 말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솔직히 따지고 형님도 그 집에 저 건너집에 며느리고 뭐 이렇잖아요. 다 누구의 아내고 우리가 솔직히 이런 문제로 참 고민 많이 하지 월더니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다 여자들이잖아요. 솔직히 요새는 근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예전에는 시집살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며느리들이 뭐 막 그 구박을 많이 받니 막 요새 그런 일은 없잖아요. 놀라운 것도 말해줄까요? 요새는 상담소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온답니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순진하거나 좀 눈치가 없거나 또 뭔가 잘 모르 자기 남동생에 대해 엄마 같은 애틋한 마음이 있거나 기타 등등 많을 거예요. 그를 세 가지 방법에서 좀 이게 들어보고 이거 내한테 좀 도움이 되겠네 하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어떤 누구라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님이건 아주버님, 어머님이건 친구건 간에 여기서도 너무 심하면 횟수는 줄지언정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 그럴 때 만나지는 않아도 조그마한 뭐 쪽지 편지가 향수 같은 거 적당한 선에서 제가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제가 나를 자꾸 안 만날 피하네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느 날 뭐 문득 뭐 화장품 같은 거 한 개 왔다 이러면 또 사람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두루두루 좋은 쪽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풀어가 보세요. 절대 적은 만들지 말고 나중에 이분이 오히려 동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시집의 그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좋게 처신해 나가다 보면 형님이 어느덧 내 편이 되어 있는 날도 온답니다. 더 살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나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뭐 동네 언니든 누구든 이렇게 털어놓고 보면 좀 가벼워지는 면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박연미의 마음약국이라는 프로를 오픈하게 됐고요. 근데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하는 말인데 저도 많이 배워요. 만약에 나는 형님의 입장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도 뭐 완전한 처방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셔가지고 나날이 조금 더 좋은 마음 쪽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사연 인사드릴까 싶어요. 또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더 위해주고 혼자라도 그걸 보고 자신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또 빛나는 나를 만드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자, 지금까지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의 저는 마음약사 박연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빨리 오고 싶네요. 많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